특히 이제 이 선수단 네 분,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두 선수의 어떤 그런 트러블, 지금 이것이 우리 그 선수단 내분 사태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이 문제를 두고서 이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는 참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보다 좀 본질적으로 그 원인과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 지금 언론과 여론에서 보이는 그런 문제 접근법은 정말로 좀 저급합니다. 네, 저급해요. 로우 디그리입니다. 로우 디그리. 손흥민 선수가 먼저 때렸냐, 먼저 멱살을 잡았냐,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주먹으로 때렸느냐. 지금 이게 그냥 사안의 본질인 것처럼 이게 지금 갑론을박, 쥐니 논박 이게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탁구를 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치게 하는 것이 지나쳤냐, 아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그 대선배인 선수에게 대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냥 그 사안을 표피적으로 그냥 표면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내분이 있게 된 어떤 근본적인 밑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뭔가를 이제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바로 제가 제목에도 달았죠. 주장, 캡틴의 권한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 사진에 손흥민 선수가 팔에 그 암밴드라고 하죠. 캡틴, 암밴드, 이 주장 완장을 찼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고 또 지금 소속팀에서도 또 주장, 캡틴이죠. 그런 주장 캡틴의 역할과 관련한 것이 이번 내분 사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꼭지인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축구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 단체 구기 종목 보면 캡틴이 있죠. 캡틴. 예. 선수 중에서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 그래서 그 이제 주장의 어떻게 보면 역할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그런 또 뭐 연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외 어떤 그런 아티클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나름 캡틴, 사카 캡틴,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 캡틴에 대한 어떤 역할과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거 어느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겠죠. 예. Quality of the Great Team Captain.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팀 주장의 어떤 자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7개로 이렇게 주장의 어떤 그런 자질, 그거를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피치라고 하죠. 그 그라운드 내에서의 어떤 리더십,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선수와 스텝 코치진으로부터 어떤 리스펙트풀을 받아야 된다는 거, 뭐 이제 이런 쭉 좋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또 어떤 자료는 여기서 15 ways to be a great sports captain 해가지고 아주 그 큰 그레이트한 그냥 캡틴이 되기 위한 15가지 뭐 조건, 방법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 lead by example,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play with heart, 아주 그 진정성 있게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trust your teammate, 너의 동료를 이렇게 trust, 믿어라, 믿게 해줘라. be passionate, 어떤 열정을 가져라. 뭐, 그다음에 behave professionally, 프로페셔널하게 행동을 해라. 그다음에 뭐 motivate your dream, your team, 팀에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라. 뭐 이런 뭐 다 좋은 얘기죠. 뭐 또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 경기에서 그 주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다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축구 규칙이죠. 그 IFAB, 그 Law of the Games, 축구 규정에는 사실 그 캡틴 주장에 대한 조항이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캡틴의 어떤 권한,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 화면에 IFAB 그 세계 축구 평의회 그 Law of the Game 축구 규정을 보는데 여기에 팀 캡틴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team captain has no special status or privilege. 그러니까 팀 주장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경기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나 어떤 뭐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권한보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Has a degree of the responsibility for behavior of team. 팀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이고요. 그 캡틴에 관한 조항, 캡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그 다음에 역할은, 축구 규칙상 역할은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그 심판 토큰, 이렇게 해서 그 정하는 거 있죠. 그거, 그리고 이 암밴드 착용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규정에는. 그러니까, 주장의 권한, 뭐 역할, 그것은 축구 규정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주장의 권한, 역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문법적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캡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래요. 이제 하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선수단 내부에 또 어떤 그런 합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 근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성분법적으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불문법적으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불문율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단 별로 또는 예를 들어서 프로팀인 경우에는 그 프로팀에 따라서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캡틴으로 선임된 선수의 어떤 권한, 그 선수단 내부에서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다른 선수에 대한 어떤 지휘 통솔 관계, 이것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온 피치,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규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선수 그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를 대신해서 그 레프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선수단 내부의 어떤 그런 또 그 커뮤니케이션을 또 이렇게 조율하는 거, 그리고 스태프와 그 선수들 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 역할을 하는 거, 이제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모든 나라 국가대표팀 또는 각 프로팀에서는 다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프 피치,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를 떠나서 경기장 밖에서의
캡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국가대표팀 또는 프로팀 또는 구단별로 이것이 뭐 일반적이지 않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저는 이번 우리 한국 대표 선수단의 그 내분 사태는 바로 요거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스포츠 문화, 스포츠 윤리를 좀 나름 뭐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보면 일반적으로 되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 구단이나 대표팀의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캡틴, 주장의 역할은 온 피치 그러니까 그 경기장 그 피치 그 그라운드 내에서만 이제 있는 것이고 오프 피치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는 뭔가 주장이라고 해서 다른 선수에게 뭔가 지휘 통솔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평등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나 또는 뭐 일본도 그럴 수도 있고요. 중국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쪽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장이면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그러한 지휘 통솔 관계가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팀 내부에 그러한 주장의 역할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한국 대표 선수단 내분 사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은 식사 후에 이강인 선수하고 몇몇 그런 선수들이 신참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는데 이제 그게 좀 손흥민 선수라든가 고창 선수 입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탁구를 하는 걸 제지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거로 이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선수단 내부에서 경기장 밖에서의 그러한 그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주장이 뭔가 개입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선수단들은 다 모두 그것에 동의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강인 선수라든가 그 어린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문화,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했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억압적인 자세로 제지를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조직 문화를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뭔가 좀 반응을 했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 것 아닌가. 또 특히 이강인 선수는 어려서부터 유럽에서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유럽의 그 문화, 조직 문화, 그러니까 주장이 경기장 밖에서도 다른 선수와를 지휘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 평등한 그런 관계,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면적으로 그 의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광인 선수 입장에서는 주장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경기장 밖에서의 그런 것까지 제어하려고 하는, 억압적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저는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유럽의 그러한 축구 문화, 주장에 관한
조직의 어떤 문화, 조직 문화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주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아직까지는 유럽 쪽보다는 우리나라 그 문화에 좀 더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두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서로 인식이 다른 것에 있어서 그런 트러블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어떤 탁구하는 거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걸 갑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근데 그런 거죠. 갑질 또는 월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나이 어린 선수의 어떤 그런 또 반항, 하극상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충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진에 또 나와 있는 두 선수, 전 뭐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뭐 그렇게 상대 선수를 아주 뭐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오래전부터 조금씩 그런 게 있었지 않았던가. 이제 그것이 이번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둔 시점에서 탁구를 치는 거 그리고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그 대책이 나올 수 있죠. 그 주장 캡틴에 대한 어떤 그 권한과 역할, 경기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피치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오프 더 피치, 그라운드 경기장 밖에서에 대해서 뭔가 좀 룰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룰을 세우자.